무조건 외워! 라고 하면 일단 외우긴 하는데 단어 시험 성적이 안 오르면 지치고 하기 싫어지죠. 이건 본인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외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암기법을 찾아야 됩니다. 클리닉이라는 단어에는 교습, 강습, 그리고 치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건 치료예요. 아픈 곳을 낫게 해주려면 약이 필요하죠. 선생님 소개와 열정어학원의 초등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열정어학원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장준원입니다. 저희 초등부는요, 입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 영어는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게 대세 아닌가요? 왜 열정어학원은 학습 습관과 지식 습득 같은 본질을 강조하시나요? 영어를 처음 접할 땐 그게 맞아요. 하지만 단순 학교 시험 성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진짜 영어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입시 영어를 향해야 늦지 않습니다. 중등과 고등으로 가는 동안 습득해야 되는 공부의 총량이 있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하죠. 중학교 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땐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마찰력처럼 작용하면 총량을 소화하는 것이 점점 늦어집니다. 공부로 멀리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공부량이 늘어나는데 공부를 아무렇게나 담기 시작하면 쌓이지도 않고 소화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아무리 양이 늘어난 공부도 잘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 시대에는 번역기가 다 해주는데 왜 여전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 개념을 1대1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로 대체될 직업군을 발표했는데요. 1위가 통번역가였어요. 과거에는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다시 소리로 번역했다면 최근에 제미나이가 선보인 통역 기술에서는 소리를 바로 소리로 번역하고 감정이나 의도까지 파악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외여행할 때 편리한 거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적합하진 않아요. 학교 시험을 비롯한 모든 시험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시험장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면 내 실력이 아닌 겁니다. AI는 훌륭한 비서예요. 그런데 비서한테 정확한 일을 시키려면 주인인 내가 정확한 문장 구조, 단어의 뉘앙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AI가 준 결과물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실력이 있어야 AI도 제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학원 클리닉은 부족한 공부 보충하는 것 아닌가요? 열정어학원의 수요일 클리닉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 무엇이 다른가요? 부족한 공부하는 보충, 수업 빠져서 하는 보강, 이런 것들을 보통 클리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클리닉이라는 단어에는 교습, 강습, 그리고 치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건 치료예요. 아픈 곳을 낫게 해주려면 약이 필요하죠. 공부에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려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솔루션이 있는 클리닉이 열정어학원의 클리닉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할 때 몰라요, 어려워요 라며 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리닉에서 이 숙제 전쟁을 어떻게 끝내주시나요? 아이들이 말하는 몰라요, 어려워요는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숙제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럼 숙제하는 방법을 알면 그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렸을 때 만들어지면 공부 습관을 형성하게 되죠. 무조건 많이 외우라고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단어 암기가 유독 느린 아이들을 위해 클리닉에서 제안하는 본인에게 맞는 암기법이란 어떤 것들인가요? 무조건 외워! 라고 하면 일단 외우긴 하는데 단어 시험 성적이 안 오르면 지치고 하기 싫어지죠. 이건 본인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외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암기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 중에 본인 걸 찾아야 되거든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암기법 중에는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앞글자 암기법, 노래와 라임으로 외우는 암기법, 단어를 생각하면 시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기억하는 암기법,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해서 암기하는 암기법, 또는 한 장소를 떠올려서 그 장소 안에 암기 내용을 넣어서 외우는 장소 암기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문법 수업을 들을 땐 알겠다고 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다 틀려요. 이런 가짜 이해를 잡아내는 특별한 피드백 방식이 있나요? 수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숙제를 하면 문제는 틀려요. 이건 개념은 알아요. 근데 그 개념을 문제로 녹여내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건 개념을 알기 때문에 문제로 녹여내는 건 쉽습니다. 많이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숙제만으로는 그런 게 부족한 학생이 스스로 다른 책을 사서 더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왜? 숙제는 다 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운동선수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스스로 녹여낼 줄 아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 클리닉을 통해 변화될 학생들의 2026년 모습. 선생님이 꿈꾸시는 초등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더 많은 학생들이 기초, 기본, 공부 습관 이런 걸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딱 요 시기에 잡아서 더 먼 곳을 향하는 영어가 수월했으면 좋겠어요. 입시 제도가 변하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지금도 할 거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시작해서 남보다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가는, 나아가서는 기술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이끌 겁니다. AI가 발달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다시피 아니거든요. 이렇듯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면 AI로 합성 사진 정도? 이런 거나 만들 거예요. 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 알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탄탄한 인풋이 있어야 창의적인 아웃풋이 가능해지는 시대. 이 시대에 맞게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